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데올로기의 누빔점 얘기를 했는데 그 이데올로기 누빔점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기술주의와 반기술주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데올로기의 누빔점이라는 것이 기술주의와 반기술주의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크리키의 반기술주의가 기초한 기본적인 경험을 1950년대 유명한 SF 영화를 따라 육체도둑의 침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 나타난 우주의 생물체의 모습은 인간과 똑같고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그들을 섬뜩하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반유대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의 모습과 생활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섬뜩하다. 예. 그 우주의 괴생물체가 인간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난감한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뭔가 그 음험하고 뭔가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더 섬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논쟁의 쟁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이다. 어떻게 이름이 그것에 의해 표기된 대상을 지시할 수 있을까?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에 속한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 이런 얘기죠. 기술주의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기술주의라는 것은 그 테크니션이 아니죠. 설명주의자, 표현주의자. 기술주의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어는 일군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현실 속의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탁자다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탁자라는 단어는 탁자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퍼가 외연에 대한 논리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퍼가 외연에 대한 논리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그 속성들보다 우선적이다 이거죠. 반면 반기술주의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단어가 대상이나 대상들의 집회에 연결되는 것은 최초의 명명 행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일단 명명된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에 대한 일군의 기술적 특징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크루트, 괴델이라는 사람의 신호는 계산의 불완전성을 증명한 자라는 그런 그 신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명을 발견한 사람은 원래 슈미트라는 사람인데 괴델이 자기 친구인 슈미트를 죽이고 이 증명의 발견을 가로챘습니다. 즉 괴델이라는 이름이 최초의 명명 행위에 의해 주어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괴델이 슈미트를 죽이고 슈미트가 원래 발견했던 이 계산의 불안정성이라는 증명을 가로채도 최초의 명명 행위가 괴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괴델에게 이 신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기술주의자들은 단어의 내재적이고 내적이고 내포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반면 이게 이제 그 속성이죠. 이게 이제 그 이 속성이죠. 이게 사물의 속성이에요. 단어보다 속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반면 반기술주의자들은 외부의 인과적인 연관이 더 중요해요. 전통과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어가 전통 사슬 속에서 주체들의 간에
전달되어져 온 방식, 이게 인과적인 연관이에요. 외부의 인과적인 연관. 외부의 인과적인 연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대상의 이 사물의 그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가 전통 사실 속에서 주체들에게 전달되어 온 방식,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반기술주의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기술주의는 일반적인 개념의 기능을 설명하는 반면, 일반적인 개념의 기능, 즉 개념은 속성을 설명한다 이거죠. 반면 반기술주의는 고유명사의 기능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뚱뚱이다라고 명명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적어도 뚱뚱이가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뚱뚱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도 내가 명명한 그 사람을 뚱뚱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게 반기술주의적인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기술주의나 반기술주의 모두 지식기능의 일반 이론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다 이 지식기능의 일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기능의 일반 이론, 지식기능에 대한 일반 이론. 기술주의에서 고유명사는 단순히 그것 자체로 축약되고 변장한 기술들인 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속성이 축약돼서 변장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주의에서 말하는 이 명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술주의도 반기술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반면 반기술주의에 있어 외부의 인과적 연소에는 심지어 자연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총칭적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자연적인 것들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반기술주의에 있어서도 기술주의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거죠. 반기술주의적 입장에서 금이라 불리는 물질의 기술적 특징이 지식의 발달과 함께 바뀌고 변화되었다 그래도 금이라는 단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지시하는 걸 계속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금은 지금까지 규정되어 온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금이라고 불렀던 그 대상으로서의 금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반기술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갖다 금이라고 불렀지만 이건 반기술주의적 입장이죠. 명명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외부의 인과적 연세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물질의 자연적 특성, 그 물질의 자연적 속성, 이것이 그 명명된 금이라는 이름 안에 그 물질의 자연적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반기술주의도 기술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기술주의적인 속성이 변했다 할지라도 반기술주의적으로 최초에 명명된 이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지금까지 통상 금에 부과해왔던 특징들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어떤 다른 금속이 발견됐어요. 새로 발견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 발견된 금속에다가는 금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명명된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그 반기술주의에서의 그 최초의 명명이 갖는 특권입니다. 아까 괴델이 이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 괴델이 아니었구나라는 거가 밝혀진다 해도 그 이론의 최초 발견자는 괴델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것이에요. 최초로 명명된 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신화적 일각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일각수와 똑같은 모양의 일각수가 어디선가 발견됐다 해요. 그렇게 발견돼도 그것을 신화 속의 일각수와 동일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신화 속의 일각수를 하나의 그 어떤 그
환상의 대상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키의 이 명제들이 지닌 리비도적 내용을 간과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욕망 성취의 문제이다. 이게 욕망 성취에 방해가 될 때는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의 환상화된 대상의 모든 속성을 가진 어떤 대상을 현실에서 만났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욕망하고 있는 환상 속의 대상과 거의 똑같은 것이 현실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바로 내가 욕망하던 그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소 거기서 미끄러짐을 발견한다. 즉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 현실에서 발견된 대상은 그것이 욕망에 의해 요구된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참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키가 리비도적 함의가 물씬 풍기는 대상들, 통상의 신화 속에서 이미 욕망을 형성하고 있던 대상들인 금이나 일각수를 예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다. 이 리비도, 그 단어가 가진 리비도적 성격,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욕망 성취. 욕망 성취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인간의 주체의 욕망 성취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의 환상화된 대상을 상정해 놔야 욕망 성취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망의 환상화된 대상을 상정해 놔야 그 욕망의 변증법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대상이다 라고 지정됐을 때에는 실망으로 간다 이거죠. 내가 욕망했던 게 과연 저것인가, 거기서 실망이 오기 때문에 욕망의 환상화된 대상은 실제계에 상정해 놓고 주체는 그것을 잡으려고 헛된 노력을 일평생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긴 하지만 왜? 욕망 성취는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헛되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주의상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상스. 이 삶의 즐거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욕망의 변증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데올로기 누임점이 이 크리키가 얘기하는 그 기술주의와 반기술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